리스크입니다. 리스크.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? 양문석 논란 커지자 부랴부랴 집 팔겠다. 8일만 버티자는 민주. 네. 지금 양문석 후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오후 5시가 넘은 시가 집을 팔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내놨어요. SNS 글을 좀 볼까요? 네.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 처분해서 대출금 갚겠습니다. 이익이 나면 전액 공익단체한테 기부하겠습니다.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윤영걸 대표님. 이거 죄송합니다. 근데 저 계속 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? 그렇죠. 논란 사그라들까요? 출마해서 뭐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국민들이 그 눈높이를 어떻게 볼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부동산 단순히 투기가 아니라 그 허위로 그 서류를 매출을 뭐 5억인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대학생인 딸 이름으로 사업 등록을 해가지고 또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형사처벌 대상도 되기 때문에 저거를 국민들이 지금 큰 변수로 좀 떠올랐거든요. 의료 파업도 있지만은 저 부동산 투기 문제 또 가짜 서류 문제 저 문제를 계속 좀 갈 수 있을 건지 지금 뭐 일부 민주당 측에서는 네. 막 지난번에 세종시에서 이영선 후보가는 또 없애버렸잖아요. 공천 취소했잖아요. 공천 취소됐죠. 근데 계속 양문석 후보는 계속 간다는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만약에 지금 우세라고 해서 저걸 안심하고 계속 갔다가는 또 갑자기 돌풍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양문석 후보 뭐 허위 매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허위 매출이라기보다는 물품 구입을 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억대 한 뭐 4억이다 5억이다 얘기는 있긴 합니다만 일단 억대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물건을 이만큼 샀어요라고 얘기한 그 증빙 서류를 새마을금고에 냈다라는 건데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보입니다. 근데 이 양문석 후보 관련 논란에 대해서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들어보고 오실까요? 뭐 선거 전에 돌입해서 이런 사안이 제기됐기 때문에 참 상당히 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죠. 하여튼 후보들이 빨리 해명할 수 있는 건 빨리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당이라든가 다른 후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빨리 대처하는 것, 뭐 그런 것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. 네, 김부겸 위원장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빨리 다른 데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영주 대변인님. 네. 사실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이게 논란이 초반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 뒤에 나왔던 첫 대응이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 있냐라고 사실 약간 좀 판이 커지는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. 근데 지금 김부겸 위원장 얘기처럼 해명하고 사과를 하면 수습이 될 수 있는 단계냐?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제목은 또 8일만 버티자는 민주 이렇게 좀 뽑았거든요. 그러니까 8일만 버티자는 민주인지 8일만 버티자는 양문석 후보인지를 모르겠어요. 근데 당 입장에서는 양문석 후보가 국민 눈높이도 그렇고 본인의 처음에 해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국민들 보기에는 탐탁치 않아요. 그리고 당내에서 탐탁치 않은데 이게 지금 8일 남은 상황에서 이 후보를 강제적으로 당에서 잘라냈을 때는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까지 의결을 해서 후보를 내쳐야 됩니다. 그러면 시간이 길겠죠. 그런 의미에서는 뭐 선당후사든 결자해지든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본인이 지금 입장론을 내서 뭐 이 부분은 공익 기부하고 대출금 갚겠다 수습은 했지만 결국에는 저걸 한다고 해서 본인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당은 온전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의 결정에 맡겨놓는 것인데 결국엔 양문석 후보가 선당후사냐 아니냐라는 것은 본인이 선택한 거라서 향후에 법적 책임이든 그리고 나서 뭐 국회에 들어와서 어떤 정치인으로서 평가를 받는 거는 이제는 온전히 자기의 몫이다 했는데 저는 좀 아쉬움이 커요. 네. 왜냐하면 이게 정말 당의 다른 지역의 경합 지역에 영향이 없을 것인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. 하지만 본인이 저렇게 뭐 8일 동안 버텨보자고 하니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좀 답답한 심정이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지금 말씀 중에 8일만 버티자는 민주인 건지 8일만 버티자는 양문석인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셨습니다. 그런데 지금 뭐 양문석 후보 저희가 논란이 뭐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양문석 후보보다 어제 그제 사안간에 더 주목받는 후보가 있습니다.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?
김준혁 막말 파문, 김환란, 미 장교의 이대생들 성상납입니다.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실까요?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보답한다라고 해서 종군 위안부 보내는 거 이런 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환란이에요.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. 네. 윤경호 위원님,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글쎄 저분이 뭐 역사학자이고 근데 저는 뭐 조선시대 그러니까 정조 뭐 이 전공에만 국한한 건 줄 알았는데 현대사 쪽에도 언급을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뭔가 이제 본인은 내가 잘 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한 거 더하기 조금은 자극적인 얘기 뭐 김환란 전 이대 총장의 활동에 대해서는 논란이 사실 많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일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한동안 논란이 많았고요. 저게 아마 낭랑클럽이라는 김환란 총장이 만들었던 그 단체를 놓고 아마 한 얘기일 겁니다. 조금 더 자세히 연구를 한 분들이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거고요. 네.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. 김준혁 후보가 지금 이 선거운동 하는 도중에 꺼낸 얘기인가 했더니 그나마 다행인 건 2022년에 유튜브 방송에서 한 얘기이더군요. 근데 뭐 언제 얘기를 해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렇죠. 발언입니다. 근데 왜 이게 다시 소환됐느냐? 네. 김준혁 후보가 다른 또 막말 시비에 올라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말을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했느냐, 책임질 만한 얘기를 했느냐,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하기 위한 잣대일 텐데 결국 제가 보기에는 저런 막말을 한 분이 과연 이 지역구 대표로 국회에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, 이제 이거에 대한 의구심일 거예요. 근데 아까 양문석 후보도 그렇고요. 지금 김준혁 후보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.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겨도 져도 이 두 사람 때문에 몇 석이 날아갔다.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저 두 사람이 해당 지역구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느냐 아니면 뭐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. 저는. 그건 각각 유권자들의 판단은 문제인데 저 두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에 대해서 이걸 더 씌워서 평가를 하는 그게 사실은 지금 심각할 거예요. 아플 거고요. 네.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아마 난감할 겁니다. 네. 난감할 수 있는 민주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김준혁과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들,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을 위해 군림하면서 머릿속에 넣고 정치로 구현할 철학인 겁니다. 네. 한동훈 위원장이 그거 쓰레기 같은 말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. 그런데 어제 또 입장문을 냈어요. 쓰레기를 입에 달고 사는 한동훈 역사 공부 똑바로 해라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행적은 이미 알려진 증언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.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었던 막말이 먼저 앞서서 논란이 됐고 그 이후에 또 김환란 여사에 대해서 또 논란이 됐었던 거죠. 근데 지금 이게 다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강전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? 역사적 증거가 또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 관련 참고 문헌을 레퍼런스로도 이렇게 달기도 했어요. 일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했던 그 부적절해 보이는 언급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네.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이분이 지금 역사학자라고 하고 있는데요. 역사학자로서 쓴 저서가 있습니다. 책 제목이요.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. 역사학자가 쓴 책이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가 제목이에요. 저는 김준혁 후보 그리고 우리 조금 아까 얘기했던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참 공통점이 있습니다. 이분들 친명 인사들로 잘 알려져 있죠.
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광훈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가서 지금 공천장을 받은 것이고 네.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에 가서 공천을 받았습니다. 경선을 했습니다만 박광훈 전 원내대표 그리고 전해철 의원 하위 20% 평가받았거든요. 그런데 우리 다들 알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하위 10%, 20% 어떤 기준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본인들도 모르고 우리 국민들도 모릅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공천권을 받아낸 친명 인사 이 2명에 대해서 김준혁 후보가 유튜브에서 막말을 한 것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양문석 후보도 지금은 딸에 대한 사기 대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은 막말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. 여기에 대해 민주당에서 어떻게 검증을 한 것인가, 이 친명 인사들에 대해서 선택적 검증을 했었던 것은 아닌가,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. 네. 민주당 공천이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지금 쭉 이어져서 갔습니다. 네.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민주당이 난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난감한 민주당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